네, 옆선에 사선 주머니가 있는 고드 여러 조각의 세로로 여러 조각의 치마폭을 이어서 만드는 고드 스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주머니 부분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세로 폭을 이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주머니 입구에 이제 안쪽에는 마중감이 있고 여기 손등감이 되죠. 그리고 몸판 자체가 손바닥감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개를 이은 후에 밑단 부분을 연결해 줍니다.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는 몸판 옆선이고 손바닥감이 됩니다. 그리고 손등감이 되는 포켓 부분이 있습니다. 안쪽에 마중감 부분에 심지를 부착해서, 심지는 식서 방향으로 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해서 부착을 해주시고 오버록을 한번 해주십니다. 오버록 선을 따라서 상침을 해주겠습니다. 미싱에 북이 잘 맞지 않는지 아니면 바늘이 휘어졌는지 아주 상그러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제가 요거 해놓고 조금 고쳐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바늘이 휘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게 됩니다. 한 줄 더 상침선을 일정하도록 놓아주십니다. 이제 옆부분에 주머니 넛지 표시를 잘 살펴서 그 부분에 놓고 임시 고정하십니다. 나중 이 치마의 옆 조각과 연결을 할 때 본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임시 고정. 여기서도 임시 고정 해주시고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밑단 부분의 사선 여기 조각을 이어서 사선과 사선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나지 않게 살짝 밀어 넣어 주듯이 재봉을 해주시고 오버록을 해주십니다. 이때 이 부분에 상침을 놓아 주셔도 되고 상침을 놓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다름질은 어떤 상황이든 해주셔야 됩니다. 오버록 할 때 요 주름이 시접이 주머니와 손등감과 손바닥감이 함께 되어 있으니까 여기 두 겹이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 주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오버록을 주머니가 바라보는 쪽에서 오버록을 해 주셔야 오버록의 앞면이 나오겠죠. 여기 시접이 세 겹입니다. 세 겹은 오버록에서 조금 버거울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상침할 때도 문제가 되니까
밑단 부분의 시접을 짧게 자르십니다. 그래서 시접을 조금 얇게 단차를 준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짧게 자르면 혹시 여며질 수 있으니까 반 정도만 잘라내시고, 주머니가 있는 위쪽에서 여기서 오버록을 해주십니다. 오버록이 되고 나면 시접을 아래쪽으로 보내어서 상침해 주십니다. 상침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늘을 바꿨는데도 소리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셨으면 일단 이제 주머니 부분은 완료가 되신 겁니다. 한번 다려 주시면 더 좋고, 이 상태에서 이 부분 위로 사선이 올라가는 부분이 중심과 만나고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옆선과 만납니다. 그래서 앞중심을 가져오셔서 각각의 너치 표시가 있었습니다. 위치별로. 자, 본봉을 먼저 하지 않고 오버록을 먼저 해주십니다. 그래서 상침만 하십니다. 상침을 하지 않으실 분은 본봉을 하고 오버록을 하십니다. 내가 상침을 하겠다 하시는 분은 오버록 하신 후에 상침을 하고, 상침 안 할 거다 하시는 분은 본봉을 먼저 한 줄 해주시고 그 다음 오버록 해서 다림질만 하십니다. 선택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중심과 방금 주머니 부착한 곳을 연결해 주십니다. 지금 상침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봉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본봉 하실 때 항상 중심 쪽에 있는 거, 먼저 보이는 거, 앞판을 기준하고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원단을 놓으시고, 본봉을 해주고 오버록을 하십니다. 오버록 하실 때 시접이 이렇게 중심적으로, 여기가 중심판이거든요. 중심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뒷판도 앞판처럼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를 연결해 주십니다. 너트 표시에 맞춰서 해주시고, 중심은 표시가 잘 나는데 여기 옆선에는 자르고 나면 표시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쪽 부분에 중심 부분과 연결되는 부위, 물론 너치 표시가 각각 다른 위치에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는 나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쪽이 중심이고 옆선이다 라는 표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도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판을 위에 놓고
옆에 조각을 밑에 놓고 넛지를 맞추어서 재봉해 주십니다. 여기서도 오버록 하실 때 중심 쪽으로 시접을 넘길 거기 때문에 여기 옆 조각 쪽에서 오버록의 끝이 나오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쁘게 다려 주었습니다. 왜 옆선도 그냥 재봉해서 같이 하면 될 건데 왜 불 따로따로 하느냐 하면 사람은 손과 눈보다 마음이 먼저 앞서거든요. 특히 우리가 재봉 틀 앞에 앉으면 요것만 해놓고 이런 그 마음이 앞서는 게 있기 때문에 요런 간단한 디자인은 이게 다림질을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이런 작은 디테일 시접을 어느 방향으로 넘겨준다든지 이런 거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옆선들이 많아지면 이게 옆선인지 중심선과 이은 요 사선인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예쁘게 잘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순하죠. 앞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 쪽으로 넘겨준다, 이렇게 쉬워지는데 옆선까지 해놓으면 밑에서 오바록 치다 보면 어느 게 옆선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먼저 이렇게 중심 쪽에 있는 선들부터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앞판과 뒷판을 모두 이어 주셨고 다림질을 해 주셨으면 이제 앞판 뒷판을 합폭을 해서 옆선을 이어야죠. 이때도 앞판을 기준으로 하십니다. 끝에 잡고 넛지점 있었습니다. 넛지점 맞추어서 앞판 쪽에서 재봉을 하십니다. 자, 이 원단은 쭈리 원단인데 원단이 좀 두꺼워요. 겨울에 입기는 원단이 좀 많이 무겁고 딱 반절기 때 이때 한 겹으로 입으면 괜찮을 정도의 두께라서 제가 요걸 선택을 했는데, 자, 무거운 원단은 옷이 처지겠죠. 그러니까 기장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축성도 보셔야 됩니다. 기모가 있는 원단은 신축성이 덜하고 기모가 있지 않는 원단은 잘 늘어납니다. 그러면 치수를 정할 때 기모가 빵빵하게 있다, 잘 안 늘어난다 이러면 치수를 한 치수 키워야겠죠. 그런데 원단이 얇고 엄청 잘 늘어난다 그러면 한 치수 줄여야 됩니다. 원단에 따라서 치수도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옆선은 오버록을 앞쪽에서 하십니다. 앞판 쪽에서 하셔서 시접을 뒤로 넘겨 주십니다. 그래야 요 주머니 있는 부분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가지겠죠. 그래서 거기 다림질까지 하시겠습니다.